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 양가로 3번 조세 분류, 조에서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까지 봤고요. 여러분 양가로 4번을 봅니다.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인데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하는데 독립성 여부에 어떤 거냐면 하여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라는 것과 자, 우리 부가세로 나눠집니다. 부가세로. 자, 독립세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나 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인데 독자적인 세금 부과의 대상이 있고요. 그 세금 부과의 대상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부가세는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도 있고요. 지방세 세목들 중에서 우리가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세 세목 중에서 일단 부가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여튼 바늘과 실처럼인데 아까 제가 잠깐 그 앞에서 좀 언급했던 건데 부가가치세를 여러분 보시면 부가가치세 보시면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을 사람들은 자 이것을 우리 흔히 줄여서 부가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부가세. 자 아까 간접세에서 우리 앞서서 간접세에서 배웠던 건데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야, 부가세 얼마나 신고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는 독립세예요. 얘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 부가가치세는 그냥 부가가치세지 이걸 줄여서 부가세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이거하고 헷갈려요.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하고. 그래서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도 자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입니다. 아까 봤어요, 얘네들 어디서 봤냐면 우리 목적세에서 교농 찌찌에서 교농, 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얘들 자 목적세인데 또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하여튼 교육세가 부가세인데 얘는 중요하지 않고요. 농어촌 특별세를 특별히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는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으로 해서 부과되는 목적세였는데 얘는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 항상 조세 총론에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나 공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가 나오면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뉘집 자식이냐 이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자 어느 마을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지금도 뭐 시골 같은 데는 그렇지만 어느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른들이 어떤 마을에 그 마을의 어른들이 큰 마을 입구에 가면 옛날 그런 데 보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서 평상에서 어른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젊은 아이가 그 어른들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어른들을 보면서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뒤통수 해야 되고 한마디 합니다. 감나무집 셋째 아들 저거 싸가지 됐다셨구나 하면서 바로 그냥 혀차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농특세 나오면 뉘집 자식이냐 그러면 얘는 국세입니다. 국세고 그 다음에 교농 목적세고 또 그 다음에 얘는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예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지방교육세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스쳐서 보면 항상 이걸 머리 반사적으로 떠올려야 돼요. 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고 그 다음에 얘는 목적세고요. 또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특세 나오면 뉘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오면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자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데요. 일단 거기 의의를 봅니다. 양가로 4번을 보시면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자, 조세는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세와 간접세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네요, 여러분들. 자, 이거 제가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독립세라는 거 보니까 자, 소득, 수익, 재산 거래된 것과 같이 독립된 세원에서 부과하는 본세를 말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이다. 줄 긋지 마세요. 그냥 말뜻만 짐작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요. 독립된 세원 없이 다른 본세를 기준으로 이중과세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하며 자, 어떤 세금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나 압세 문제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게 되는데
그 세목과 그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아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국세에서는 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밑줄이고 지방세에서는 뭐 지방교육세 밑줄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어떤 건지 아시고 특히 농특세 나오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오면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거만 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보충 내용에 부동산 관련 본세와 그 부가세 있죠. 이 표에 여러분들이 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5개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어떤 거냐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오늘은 그 의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어떤 건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론을 한 바퀴 다 돌고 와서는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그 부과되는 부가세율까지도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요 기본서 강의가 끝나고 핵심 요약 강의할 때 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할 때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관련 본세목과 부가세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취득세뿐만 아니라 뭘 내냐면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냅니다. 또 지방교육세도 부가세로 함께 내요.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율로 부과되느냐. 이것은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또 와가지고 자 강론할 때 알려드리고 다시 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를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여러분 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에 20% 부과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만약에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근데 감면받은 등록면허세가 있을 때는 또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돼요. 감면받은 등록면허세에 20% 부과됩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부가세로 부과되느냐? 자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또 부과됩니다. 감면세 2%로요. 자 그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가 20%로 부과되는데 재산세 부가세는 암기를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사람 이름을 부르면 돼요. 재진이. 그래서 재산세는 보세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자 재산세에게 20%로 부과돼요. 재산세에게 20%로. 자, 그래서 재산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가 같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자, 이렇게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종부세에게 20%로 부과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또 부가세를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종농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람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종농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재진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한 사람씩 있잖아요. 다. 자, 김재진, 이재진, 박재진 다 있어요. 저도. 자, 어쨌든 재진이. 그 다음에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농특세가 종부세에게 종농이니까 종부세에게 20%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부가세목이 달라요. 부가세는 이 세율은 같지만 부가세는 세목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뭐라고요? 종농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가 옳게 짝져진 것을 고르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또 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 이렇게 또 바꿔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 취득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농특세, 양도세 감면세 20% 그러는데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좀 주의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는 자,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로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목은 없어요. 네, 원칙 부가세목이 없습니다. 자, 부가세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자,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자, 농특세. 우리 주로 감면받은 세금에 어떤 세금을 깎아줬다, 감면받았다. 그러면 감면받은 세금의 부가세로서 항상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농특세가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액 20%로. 그래서 양도세를 만약에 100만 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면 20만 원의 농특세가 또 부과됩니다. 원칙은 없어요. 자, 여러분 예전에는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자, 소득세액의 10%로 부과가 됐었습니다. 부가세목으로서.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액의 소득세액의 10%, 종합소득세나 양도세, 소득세액의 10%로, 법인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됐었는데 이게 자, 부가세였다가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틀려요. 저 아닌데요. 저 이번에 근로소득세, 근소득세 낼 때, 종합소득세 낼 때, 양도세 낼 때, 아유, 내가 저 같이 지방소득세도 함께 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여전히요.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개인지방소득세라는 것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져요. 그래서 자,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데 소득세 세율을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 정도의 세율을 적용해서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자,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에다가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여전히 함께 지방소득세를 함께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함께 신고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독립세로서 함께 신고납부하는 거지 부가세로서는 아닙니다. 물론 내 세금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없이 구별 없이 그냥 내기만 하면 되는데 약 10% 정도 세금을 우리가 여전히 똑같이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제 독립세지 부가세로서 자금 등 부동산 관련 본세목과 부가세 연결이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뭐라고 얘기하지? 독립세입니다. 부가세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자, 여전히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것을 낼 때 함께 그 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에 대해서 함께 역시 지방소득세 세율 중에서 세액 계산해서 함께 내고는 있지만 하여튼 부가세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원칙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감면받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된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가세 반드시 이건 외우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세법을 잘 하려면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 돼요. 자,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취득세, 부가세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를 내면서 함께 자,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어떤 게 부가세로 정해져 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된다. 그러니까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자, 부가세목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차이가 납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취득세는 농특세, 자,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된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워요? 종농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 없는데 예외적으로 감면받을 때만 자,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자, 여전히 함께 소득세 신고납부할 때 함께 내고는 있지만 부가세로서는 아니고 독립세로 전환됐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가로 5번 과세물건의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 물세는 뭐 시험에서 인세냐 물세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렇게는 강론에서 이제 나중에 인세의 의미와 물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에서는 묻습니다. 그렇지만 인세냐 물세냐 묻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강론에서 보시는 것이 더 편합니다. 양가로 6번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요. 자, 우리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 제가 이렇게 지울 때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목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좌로 몇 번 돌리시고, 좌로도 좀 돌리고, 우측으로도 한번 돌리시고,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허리도 좌로, 우로 이렇게 돌리시라고 그랬죠. 있는 곳에서. 그 다음에 기지개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요. 자, 스트레칭을 한번 합니다. 자, 하시고,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자, 여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요, 여러분,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 표준. 여러분, 과표라는 말 들어보셨죠? 줄여서 과표. 과세 표준. 과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요, 여기다가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을 구해요. 세금 계산은 지방세나 국세나 다 이렇게 해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돼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근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을 얘기해요. 자, 과세 표준이 뭐냐?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는 자, 수량, 면적, 자, 그 다음에 건수, 한 건, 두 건, 건수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얘기하는데요. 이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 이렇게 얘기해요. 종가세. 보세요. 글자 그대로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거 종가세.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량세. 양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고 하죠. 종량세.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종가세예요. 대부분 조세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가격이 1억 원이다. 취득하는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재산세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소득세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종가세입니다. 종량세인 게 있는데 자,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그래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뭐 등등 무슨 설정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부과되는 건데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래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도 원칙은 부동산 등기할 때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근데 자,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런데 무슨 말소 등기하거나 자, 변경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라서 그래서 공시법에서 다 배워요. 민법이나 변경 등기 등을 할 때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 말소하는 건수가 한 건이다. 그 말소하는 건당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곱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뭐 6,000원 이런 식으로요. 6,000원. 자,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곱합니다. 그래서 건수 양이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래요. 또 뭐 인지세 같은 것도 그래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해서 세금이 부과돼요. 일정한 그 금액은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뭐 지역자원시설세도 일부가 그래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도 일부가 그래요. 뭐 지하수 포올리는 뭐 입방제곱미터당 얼마. 뭐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또 이 세금이 또 뭐 지하 광물 채광할 때 또 그다음에 컨테이너 뭐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그럴 때는 1컨테이너를 세는 단위인데요. 1TU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돼요. 그러니까 양이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종가세일 때는 근데요. 종가세일 때는 보세요. 이렇게 과세 표준이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되잖아요. 이런 것을 종가세라고 그랬죠. 자, 종가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돼요. 백분율로요. 몇 프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된다. 정률세. 자, 그런데 양이 과세 표준일 때 우리 종량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종량세. 양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럴 때는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잖아요. 자, 한 건당 6,000원, 두 건 6,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12,000원 되고 한 건이면 6,000원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결론 보세요, 여러분들.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돼요. 정률세율 적용돼요. 종량세가 적용될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정액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교재 여러분 보시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양가로 6번도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색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자,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된 조세를 뭐라고 하고? 종가세. 과세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건수로 표시된 조세를 뭐라고 한다?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박스 안에 그림을 보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니까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가세. 그럴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프로 몇 프로? 100분의 1 표시되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율세율. 수량 면적으로 과세표준이 표시되면 종량세고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정된다고 그랬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종가세 동그라미 1번 종가세 좀 의의가 나왔는데 줄 글 필요가 없고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종량세를 제외한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종가세입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근데 종량세, 과세표준을 용량, 건수, 인원 등 물량으로 표시하여 부과하는 예외적인 조세로 세율이 일정액인 자 정액세로 표시되면 살짝 밑줄, 등록면허세 일부 밑줄이야. 등록면허세 일부가 종량세인데 그 가로해 놓고 뭐라고 해놓냐면 말소 변경 등기 등이 그렇다. 이 내용을 거기다 필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가 이렇게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는 뭐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 의미가 없습니다. 양가로 8번 세율에 따른 분류는 그냥 간단하게 용어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세율이라는 거요. 세율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함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한번 봅니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 함수는 과세표준의 크기입니다. 과표 크기. 과세표준의 크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자, 이쪽 함수는 세율입니다. 세율. 그러면 세율은요. 자, 보세요. 과세표준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커짐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자, 보세요.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자,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래요. 재산세나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예요. 이렇게. 재산이나 주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억짜리 주택 갖고 온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온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로 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례세율이라고 해요. 비례세율. 이거 조금 올라갔네 끄트머리가. 자,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비례세율은 어떤 거냐면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항상 일정해요. 1억 취득세 같은 애들이 그러는데 1억짜리를 취득하든 2억짜리를 취득하든 3억짜리를 취득하든 세율이 일정해요. 이런 것을 비례세라고 합니다. 주로 자, 어떤 것들이 그렇냐면 비례세율이냐면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에서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비례세율이에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근데 다만 재산세하고 이 양도소득,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애들은 비례세율을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이 또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세와 누진세가 뭔지 말뜻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뭐 줄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례세, 누진세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세목별 세율 구조가 나와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강론을 다 공부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등록면허세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자, 과표 크기에 따라서 뭐 세율 높아진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재산세는 비례세와 누진세 다 적용돼요. 머리 글자를 따서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세법을 갖고서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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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오늘 되네 이거.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걸 못하면 음치야 음치. 이거 못하면 음치예요. 이거 안 되면 음치래요. 근데 어떤 간에 저는 지금 오늘 단번에 그냥 성공했네. 자 여러분 그것처럼 보세요. 우리 세목별 셀 구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 길게 끌어요. 비 재산세는 뭐냐 비누 종부세 누 양도세는 비누 비누 누 비누입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일단은 아직 가슴에 와닿진 않아 이런 것들은. 자 세율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강론 다 배우고 다시 보면 이것이 느껴집니다. 비누 누 비누요. 아셨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 번만 더 에브리바디 시작. 비누 누 비누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례세율 재산세 비누 종부세 누 양도세 비누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비례세와 누진세가 뭔지 말뜻만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지방세 세율 적용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강론 다 본 다음에 자 한번 편하게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조세 체계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지금 거기 나오는 얘기들 국세에서는 내국세와 관세 뭐 이런 거 관세는 저는 시험 관계없고 보통세와 목적세 무슨 말인지 배웠어요. 직접세 간접세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뜻 한번 알고 지금 분류해서 막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분류한 대로만 알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목적세 뭐 이런 것들 어떤 건지 어떤 게 목적세인지 교농 찌찌 이런 거 부가세 어떤 게 부가세인지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어떤 걸 공부하려고 조세의 분류를 공부했냐면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한 거냐면 자 여러분 봅니다. 자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뭘 공부하려고 한 거냐. 자 우리 시험에서요.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부동산 세금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취득세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 5개 우리 부동산 주요 세금들이요. 얘네들 성격을 얘기할 때요.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데 보세요.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항상 앞으로 이제 공부하겠지만 성격하면 공통적으로 깔려나는 밑반찬 스키다시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데 자 취득세는 여러분요. 부터 양도세까지는 어떤 공통적인 성격이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어떤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요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횟집 있잖아요. 제가 횟집을 가면은 저는 그 양이 많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다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근데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좋은 횟집을 갈수록 그 스키다시 밑반찬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막 먹다 보면 있죠. 정작 메인 메뉴 회가 나왔을 때 잘 못 먹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뭐 조금 한두 점 먹고 그리고 그냥 배가 부르고 뭐 그 탕 같은 것도 거의 못 먹고 술도 또 약해가지고 술은 좋아하지만 약해요. 그래서 술 몇 잔 먹잖아요. 그러면 뭐 회가 무슨 맛인지 모르게 먹고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하고 나올 때 있잖아요.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니까 스키다시 먹다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횟집 갈 돈이면 제가 살 때 항상 제가 돈을 낼 때는 가급적이면 장어 같은 거 먹으러 갑니다. 그거는 그냥 바로 그냥 구워가지고 싸가지고 바로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근데 횟집은 그래서 제가 돈 낼 때는 잘 안 가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회를 살 때 있잖아요. 그런 때는 그냥 갑니다. 가서 그냥 뭐 대충 좀 먹고 그냥 옵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고시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점심 때 수강생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중에 대표 되시는 수강생분이 교수님 오늘 점심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서 예, 뭐 그 회 어떠세요 횟집? 그랬더니 한 수강생이 탁 끼어들면서 있잖아요. 야, 너는 수업 시간에 못 들었냐? 교수님 횟집 안 간다고 그랬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강생 수업 잘 들은 수강생 못 들은 수강생 못 들은 수강생이 내 분명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제 횟집을 간다 안 간다?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만 안 간다? 내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놓은 밑반찬 스키다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봅니다. 직접세라고 그랬어요, 간접세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앞서서 다 배웠습니다, 그동안. 직접세, 간접세예요.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간접세라고 했잖아요. 부가가치세 같은 게 사업자가 재원하고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람한테 부가가치세 받아가고 세무세 내잖아요. 자, 이게 간접세고. 자,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입니다. 자, 또 묻습니다, 여러분. 5개 주요 세목은 얘네들 보통세예요, 목적세예요?
보통세 목적세. 얘네들은 보통세라고 그랬습니다.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은 교농지지 목적세 얘네들만 그렇습니다. 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들이요. 5개 주요 세목은 얘네들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예? 얘들 5개 주요 세목은 다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부가세목이 있었죠. 자, 그래서 국세 중에서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개 부동산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별표시해 놓고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5개 주요 세목은 종가세예요, 종량세 여러분. 자, 5개 주요 세목은 다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됩니다. 종가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률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종량세는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할 때 건당 6,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량세 적용되는 거고 5개 주요 세목은 다 종가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목적세하고 부가세 같은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을 왜 공부했느냐?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도 처음 만나면 얘는 어떤 성격이냐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파악할 때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깔려나오는 밑반찬 스키다시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 적용되는 세금이라는 거 결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세 체계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03번 자, 우리 03 세법의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국세기본법이라는 법과 지방세기본법이라는 법에는 자, 조세총론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인데 이런 법, 또 국세징수법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용어 정의가 그런 법에 쭉 나와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시고서 꼭 굳이 모르겠으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강론을 공부하다 보면 다 저절로 대부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는 거고 자, 쭉 조세 용어 정의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나머지는 다 공부를 다 하고 강론을 보고 여기를 다시 보면 대부분 다 알게 돼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쭉 넘기셔가지고 어디를 보냐면 쭉 넘어갑니다. 13번에 납세자가 나오는데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조세 징수 여기 있죠. 15번 조세 징수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세 총론 어떤 걸 공부하느냐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자,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요 때가 되면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라는 게 나와요. 고지서라는 거. 다 받아보셨죠? 여러분들 납세 고지서 날라와요. 또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진해서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세 용어 정의에서 15번 조세 징수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시를 해놓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별표시를 여러분들 해놓고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별표시를 같은 걸 하라고 하면 꼭 교재 요만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사탕처럼.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할 땐 크게 하세요. 또 조세 징수 같은 건 더군다나 크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별표시를 크게 해놓으시고 15번 조세 징수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는 쭉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를 다 지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조세 징수 어떤 거냐. 자, 이걸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는 건데 몸을 푸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또 좀 하시고요. 자꾸 아무래도 공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화면을 계속 보고 있거나 아니면 자, 책을 보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남자는 허리가 중요하다. 허리가 튼튼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자, 농담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기도 하고 들어보셨죠? 자, 우리 허리가 튼튼해야 돼. 허리 남자는. 그런데 여러분 허리는 밤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할 때도 중요합니다. 허리는. 이 허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중개사 시험은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데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가방끈 이거 상관없어요. 가방끈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길이도 상관없는데 다만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 많은 경험칙상 보면 가방끈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합격했습니다. 자, 근데 아무나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어떤 사람 석사, 박사학위 갖고 온 사람도 공인중개사 책 이만큼 던져주고서 뭐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거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여러분들. 에? 그래서 뭐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15회 시험 파동 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중개사 운전면허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자기는 1년 동안 열심히 1년을 공부했으면서도 대부분 중개사 뭐 어떻게 얼마나 공부했어요? 그러면 한 두세 달 이렇게 대충 보니까 대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여러분 누구나 합격할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을 공부하지 않고 일정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 노력과 땀과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합격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어떤 사람도 합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럴 때 아까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그런 세금도 있고 또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만이 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세율은요, 세율은 납세 의무자든 과세 주체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줍니다. 세율은. 자,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은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져요.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요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예요. 어떤 수강생분은 연락에 설명했더니 나중에 수업 끝날 때 나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과주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인데 과세 주체예요. 과세권자,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해서요. 자, 저렇게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납세 의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여러분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해요. 신고 납부 방법. 자,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부 방법. 그러니까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자, 누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요. 과세 주체만의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 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은 얘기인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세나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식이라는 것을 국세에서 뭐라고 하냐?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론 이것도 그래요. 지방세에서 신고납부 방법을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신고납세 방법, 신고납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납부예요. 자, 학자들이 이렇게 구별하는 거고요. 자, 어떻든 간에 자, 다시요. 신고납부 방식은 누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 자, 보통징수나 정부과세 방식은 누가 세금 계산한다?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럴 때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납부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신고납부를 불성실한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자, 또 봅니다.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자, 납세 고지서에는 여러분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납부 기한.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 기간의 끝.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만약에 미납부해요. 자, 미납부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요, 이 가산세와 가산금을 혼동해서 막 사용합니다. 가산세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가산금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제재를 받고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금입니다, 여러분. 26회 시험 때는 조세 총론 종합 문제 속에서 이게 정답 지문이었어요.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였었는데 이런 것도 나왔어요.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여러분들? 납부기한 내 미납부, 즉 납부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요? 납부기한 나오고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뭐다? 가산금입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요거 용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26회 시험에서는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 당연히 틀린 거예요. 고의서를 통해서 징수했는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요거 가산세 틀렸습니다. 미납부하면 가산금입니다. 구별하고. 그 다음에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보세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얘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를 결정합니다.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 3주씩 다시 후해요. 그래서 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 대해서요, 여러분. 과세권자가 다시 산출세액을 구해요. 세금 다시 계산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산세를, 자, 저 가산세를 합해요. 가산세 정된 것을. 그래서 합한 금액을 다시 납세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여러분, 세금 안 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 날라와요?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산세가 예를 들자면 20만 원이 붙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20만 원 붙었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가산세 요 20만 원을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는 120만 원 내라고 보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도 또 세금을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해요. 자, 납부기한 내에 또 세금을 만약에 미납부했다. 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자, 여러분, 고의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자, 미납부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금. 그래서 자, 이렇게 가산금이 또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가산세부터는 이제 과세권자 다시 계산해서 고의서를 통해 징수합니다.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서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의서를 통해서 징수되니까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 보통징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이렇게 가산금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이 있어요.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그러냐? 여러분 봅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그래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자, 소득세, 특강 시군이 과세 유치했죠. 그다음에 한번 지금은 쭉 보세요.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 받을 때, 자, 부가가치세 받은 세금에 꼽살이 껴서 이제 일정 부분을 이제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세금인데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목적세고 또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지방교육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이렇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 낼 때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납부예요. 부가세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징수가 되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보통징수로 징수되는 지방세가 있는데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자, 그다음에 재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라는 게 그래요. 이따가 또 설명을 마무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로서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이 자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렇게 보통 징수합니다. 자, 요까지 일단 마무리를 져놓고 자 요거 계속 이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요까지 하고 자 마무리를 좀 이따가 또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가만있어 요 그냥 좀 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자 여기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정부 부가세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그래요. 여러분 자 봅니다. 잠깐만요. 좀 더 볼까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죠. 종부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세예요. 근데 종부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앞서 문제가 이런 고지서를 수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는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국세들은 대부분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자,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도 웬만하면 다 그래요. 어떤 거요? 종부세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요?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부가가세.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요거 정부 부가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근데 종부세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징수 방법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까지 합니다.